네, 안녕하세요. Statistical Rethinking의 스터디 2에서 발표자를 맡게 된 장호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스터디 2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스터디에서의 케이스를 위주로 다뤄볼 건데요. 총 3가지의 케이스를 다룰 겁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팬지와 디버스 레이트, 그리고 오셔닉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3가지 케이스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침팬지의 소셔빌리티를 알아보는 케이스 스터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침팬지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팬지의 왼쪽에는 침팬지 쪽에만 음식을 두고 오른쪽에는 침팬지 쪽과 반대편에 모두 음식을 두는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침팬지에게 2가지의 컨디션과 2가지의 옵션, 총 4가지의 트리트먼트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2가지의 컨디션으로는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의 컨디션을 제공을 하고 2가지 옵션으로는 프로소셜 옵션, 즉 침팬지와 반대쪽 양측에 모두 음식이 있는 그 프로소셜 옵션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4가지의 트리트먼트를 제공을 합니다. 침팬지는 이런 상황에서 레버를 당김으로써 그 침팬지가 프로소셜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할 건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최종 목적은 핸드니스, 즉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각각의 침팬지의 액터에 대한 팩터와 컨디션, 저희가 제공하는 그 4가지의 트리트먼트가 아웃컴, 즉 레버를 어떤 쪽을 당길지, 침팬지가 프로소셜한지 어소셜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의 트리트먼트를 표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사용할 코드로는 로짓 링크를 사용해서 핸드니스와 파트너 트리트먼트를 조절한 모델을 형성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raw 데이터와 posterior 디스트리뷰션을 나눠서 표현을 하였는데요. raw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실험을 함으로써 침팬지가 당긴 레버의 방향을, posterior 디스트리뷰션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단계의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한 가지씩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액터 2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레프트 셀렉션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Y축이 레프트 레버를 당긴 프로포션이므로 액터 2는 모든 상황에서 왼쪽의 레버를 당겼고, 이는 액터 2를 분석하는 것이 저희에겐 도움이 안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의 분석에서는 액터 2에 대한 분석을 제외할 것이고요. 액터 1의 경우 프로소셜한 텐던시를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왼쪽에 프로소셜한 옵션이 있을 경우 파트너와 함께 왼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프로소셜 옵션이 있을 경우 파트너와 함께 오른쪽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침팬지들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응답을 하진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들의 셀렉션이 그들의 핸디드네스의 지배를 받는 반면 그들이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 프로소셜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포스터럴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액터 2는 약간의 경향성을 보이지만 이 역시 저희에게 분석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핸디드네스가 더 주도적인 경향성이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소셜 옵션의 위치의 경우에는 침팬지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당초 목적은 핸디드네스와 저희가 제공한 컨디션 간의 인터랙션을 보는 것이었으므로 이런 실험 결과를 저희가 핸디드네스와 트리트먼트를 no interaction이라는 모델과 비교를 함으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11.5 모델이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드와 컨디션을 분리를 함으로써 액터의 핸디드네스와 트리트먼트의 인터랙션을 없앤 모델인데요. 11.5와 11.4를 비교해 보시면 핸디드네스와 트리트먼트 간의 인터랙션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딜 값에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 값이 아주 네글리지블하다는 것이죠. 이런 침팬지 실험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침팬지 실험은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 조사원들이 생각하기를 이 침팬지들이 선택하는 경향성이 침팬지들이 실험한 날짜, 즉 실험한 그 조사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감마 블럭에 대한 아이디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6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감마 블럭이라는 아이디를 통해서 bearing intercept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B와 A, 즉 저희가 제공한 일반적인 컨디션과 액터에 관한 텀으로는 상당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값, 즉 저희가 제공하는 블럭 아이디, 실험 날짜, 6일의 실험 날짜에 관해서는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침팬지가 베리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핸디드네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블럭, 즉 날짜에 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P-웨이크 밸류를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는 7개의 파라미터, 즉 블럭 id에 대해서 7개의 파라미터를 더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이펙티브 파라미터의 개수는 단 2.5개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는 블럭 id를 제공한 것이 very intercept를 제공한 것이 저희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고 코스트만 더 높이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액터와 블럭의 기존에는 액터와 블럭의 4가지 트리트먼트를 제공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Cross Classified Varying Storm 모델을 적용을 함으로써 알파와 베타, 즉 액터와 트리트먼트에 관한 아이디를 MV 노멀을 이용해서 커비넌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에 쿨레스키 팩터를 적용을 하여 리조트를 플로팅할 건데요. 쿨레스키 팩터를 적용한 모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쿨레스키 팩터를 적용함으로써 결과가 non-centered하게 나왔고 기존의 centered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펙티브 파라미터가 쿨레스키 팩터를 적용한 non-centered 모델에서 더 많은 이펙티브 파라미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저희가 이후에 제시한 MV 노멀을 통해서 커비넌스 매트릭스를 적용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더 이펙티브한 모델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포스테리어 프레딕션을 기존 라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그 개개인의 베리언스가 저희가 쿨레스키 팩터를 적용을 했을 때 더 개개인의 베리언스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침팬지의 케이스 스터디는 이로써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디버스 레이트. 저희가 디버스 레이트에 관한 스터디입니다. 이는 marriage age, 즉 결혼한 평균 연령과 결혼율, 그리고 이혼율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대그에 따르면 디버스 레이트는 marriage rate와 median age of marriage, 즉 결혼한 평균 연령과 결혼율에 따라서 모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실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적용을 할 건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결혼한 날짜는 결혼한 연령은 디버스 레이트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결혼한 비율은 이혼율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리지 레이트가 디버스 레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를 멀티플 리그레션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법으로 설명드린 멀티플 리그레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median age of marriage를 A라고 표시하고 marriage rate를 M, divorce rate를 D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만이 D에 영향을 미칠 때를 모델 5.1에 나타내었고 marriage rate M만이 D에 영향을 미칠 경우 5.2, 그리고 두 가지 경우 모두 divorce rate에 영향을 미칠 경우로 5.3에 나타내었는데요. 이 모델의 5.3이 저희가 말하는 멀티플 리그레션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팩터를 모델링하고 멀티플 리그레션은 5.3과 최종적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저희는 각각의 프레딕터가 포스테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도시한 것인데요. BA, 즉 결혼한 나이에 대한 슬로프를 비교를 했을 때 5.3과 5.1 모두 네거티브한 경향성을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멀티플 리그레션을 통해서 결혼한 에이지, 즉 median age of marriage가 디버스 레이트에 직접적인 연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베타 M, 즉 marriage rate, 결혼율의 디버스 레이트에 대한 슬로프를 살펴보면은 marriage rate만을 적용한 5.2 모델에서는 포지티브한 슬로프를 나타내지만 멀티플 리그레션을 한 결과 이 슬로프가 시프트하면서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marriage rate가 디버스 레이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멀티플 리그레션의 장점인데요.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한 커선 인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멀티플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러한 가짜 커선 인퍼런스를 가지는 프레딕터를 저희가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포스테리어 프레딕션을 3가지 방법으로 플로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방법은 프레딕터 레지듀얼 플롯인데요. 저희가 제시한 두 가지 프레딕터, 즉 M과 A를 각각의 상호관계를 비교해서 플로팅한 결과가 위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검은 라인이 평균값과 각각의 Y축에 해당하는 variable의 차이인데요. 이 차이를 저희가 레지듀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레지듀얼을 저희가 outcome, 즉 디버스 레이트에 의해 플롯한 것이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지 레이트의 레지듀얼은 디버스 레이트에 거의 관계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지만 age at marriage, 즉 결혼한 나이는 디버스 레이트의 음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레딕터 레지듀얼 플롯을 통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플 리그레션과 같이 프레딕터가 직접적인 커전 인퍼런스를 가지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반면 이런 레지듀얼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에러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운터팩츄얼 플롯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프레딕터 중 하나의 프레딕터만 베리언스로 놓고 다른 프레딕터는 모두 컨스탄트한 값을 유지한 채 기존의 방식대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커전 인퍼런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지만 커전 인퍼런스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타내고 있는 플롯은 포스테리어 프레딕션 플롯인데요. 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프레딕터와 포스테리어를 비교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스테리어 모델과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함으로써 안 raw 데이터 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얼마나 실제로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만약에 제시된 그 대시드 라인이 지금 유나이트인데 제시된 닷들이 유나이트 라인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스테리어 프레딕션 플롯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버스 레이트는 결국엔 저희가 관찰한 값에 불과하지 실제 값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인구수가 적은 스테이트에서는 그 에비던스가 아주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observe한 디버스 레이트가 실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에러 팩터를 저희가 넣는데요. D-observe와 n을 대그에 포함함으로써 에러 팩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D-observe는 저희가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D는 D-true, 즉 실제 이온율, 그리고 n은 스테이트의 퍼퓰레이션 수입니다. 이를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D-true를 저희가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D-observer를 D-true와 DSA, 즉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통해서 노멀로 프레딕션을 합니다. 이를 결과값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더드에 벗어날수록 슈링케이지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슈링케이지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즉 블루 서클, 즉 observed 데이터와 오픈 서클, posterior true 데이터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median age marriage의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이 디버스 레이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기존 결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스테이트의 포퓰레이션 수가 많을수록, 즉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에비던스가 많을수록 이러한 D-observe와 D-true 간의 차이가 적어짐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스테이트의 포퓰레이션이 스테이트 포퓰레이션이 감소할수록, 즉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늘어날수록 D-observation과 D-true 값 간의 갭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 팩터를 다른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marriage rate인데요. 이러한 marriage rate에도 M2와 M standard deviatio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링한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도 역시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슈링케이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디버스 레이트에서의 슈링케이지 값과 marriage rate, MA 슈링케이지 레이트가 다른데요. 디버스 레이트에서의 슈링케이지 비율이 marriage rate보다 확연히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median age marriage는 디버스 레이트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만 marriage rate는
메리지 레이트는 age를 통해서 디버스에 연결되는 간접적인 값이기 때문에 슈링케이지가 덜 나타나고 연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메리지 레이트가 리그레션을 통해서 저희에게 디버스 레이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적게 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는 오셔닉 툴 컴플렉시인데요. 이는 섬나라에 있는 섬나라들의 툴 컴플렉시티를 인구 수와 컨택트에 따라서 비교를 한 값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각 섬에 대해서 포퓰레이션과 다른 섬들 간의 컨택트, 그리고 총 툴의 개수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를 통해서 툴의 컴플렉시티와 포퓰레이션의 매그니튜드, 즉 로그 포퓰레이션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포퓰레이션이 적다 하더라도 다른 아일랜드와 컨택트 비율이 높다면 툴 컴플렉시티를 높게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런 컨택트가 아일랜드의 포퓰레이션 값을 얼마나 모더레이팅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푸아송 제너럴 리니어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푸아송 GLM은 카운팅 모델의 하나로 저희가 한 가지 트라이얼의 레이트가 아주 낮을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T, 람다, P는 각각 총 툴의 개수, 람다는 툴의 기대값, P는 포퓰레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각각 프라이어 인터셉터 슬로프 모델을 나타내는데요. CID는 컨택트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즉 알파와 베타는 각각의 섬나라의 포퓰레이션을 컨택트에 대해 모델링한 슬로프와 인터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포퓰레이션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툴의 개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솔리드 라인은 하이 컨택트 아일랜드에 대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로우 컨택트 아일랜드에 대한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스태티스티컬 모델에는 두 가지 큰 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인구수가 만약에 0이라면, 즉 P 값이 0에 수렴한다면 얼마나 컨택트가 많든 저희에게는 툴 컴플렉시티가 제로로 나타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다시피 포퓰레이션이 0에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토탈 툴이 0에 수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리진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와 아래 그래프 모두 로우 컨택트 아일랜드의 경향성이 포퓰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하이 컨택트 아일랜드의 경향성을 따라잡는데요. 이는 하와이 같은 아주 인구수는 많지만 컨택트가 적은 이런 아웃라이너가 존재함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진과 같이 저희의 상식적인 값에 위배됩니다. 즉 저희는 포퓰레이션이 0이면 툴이 0인 오리진을 지나는 모델과 로우 컨택트 모델과 하이 컨택트 모델 간의 완전한 갭이 있는 그런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저희는 사이언티픽 모델을 통해서 도출을 할 예정입니다. 제시된 모델이 사이언티픽 모델인데요. 델타 T, 즉 툴의 변화량을 P, 포퓰레이션과 T, 툴의 개수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알파는 진보율인데요. 진보율과 포퓰레이션이 클수록 툴의 증가량이 높은 것은 상식적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즉 P가 증가할수록 레이스 이펙트가 발생해서 툴의 증가량이 훨씬 더 감소한다는 경제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라는 지수값을 집어넣어서 디미니싱 리턴을 진행합니다. 또한 감마 값은 로스 레이트인데 T, 즉 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로스 레이트가 증가한다는 모델을 집어넣음으로써 토탈 툴의 변화 레이트를 저희가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이언티픽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이 플러스를 한 결과 하이 컨택트와 로우 컨택트 간의 명확한 갭이 존재하고 또 두 컨택트 모델 모두 오리진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태티스티컬 모델에서는 아웃라이너가 존재할 경우 그로 인해서 과학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이언티픽 모델을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값을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도 모두 끝났고 뒤에 제시된 것은 각각 침팬치, 디버스 레이트, 그리고 오셔닉 툴에 대한 모델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